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수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국회 국조특위가 오늘로 활동 기간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국조특위는 그동안의 현장 조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진행된 수원지검 현장 조사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진술 세미나 장소로 지목된 이른바 창고의 존재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은 수원지검 1315회에서 해당 공간을 직접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 압박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공간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평가받습니다. 국조특위의 공세는 법적 조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과거 국회에서 술 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으나 최근 국조특위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회유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검사가 국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보수 진영조차 현직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것은 진실에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21일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청문회 날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 기소한 사건으로 보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과 증거 왜곡 여부를 낱낱이 파헤칠 계획입니다. 국조특위는 28일 종합청문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수뇌부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타겟 수사였는지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박상용의 육성입니다. 제가 내내 틀고자 합니다. 박상용 육성의 맨 마지막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 전화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을 종범으로 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고, 그래야지 앞에 또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 나왔어요. 앞에 내용 마저 다 틀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렇게 되면 보석으로든 다른 영장 가는 거 내가 막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박상용의 육성입니다. 저게 박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까? 박상용의 소리입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깨져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화영의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 법무부 장관님, 검사가 네, 이렇게 변호사한테 답답해 죽겠어서 전화를 하는 게 됩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징계감이죠? 중징계감입니다. 중징계감입니다. 네. 중징계감입니다. 이 녹취가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가 다른 딜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다는 사람이 답답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이 내용이 국정원장의 보고로 다 나왔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국정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했는데,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 결과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창현 특별수사관은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낸 특별수사관입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22년 5월에 됩니다. 22년 7월에 이창현 특별수사관을 국정원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다 감찰했습니다. 다 수사했더니 여기에는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감찰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감찰을 했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 윤석열 지시에 의해. 그리고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관계가 없네? 나왔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거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 감찰 결과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리오남의 실명 여권을 사용해서 제3국에 체류 중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오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나왔지만 제3국에 있었다는 자료가 국정원에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검찰이 갖고 가지 않은 겁니다. 검찰에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이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재판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총범으로 하는 그 인간 사냥, 대권주자 사냥이 박상용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박상용은 보니까 저 검사장 밑에 저 밑에 있더라고요. 박상용이 이야기하죠.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다 라고. 다음.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윤석열의 황태자 이시원이 얘기해요. 통전부와 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당시에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다 지시합니다. 아니 왜 이게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원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이시원은 윤석열의 황태자입니다. 화들짝 놀라서 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 기재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끼어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온 세상에 공개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박상용을 왜 우리가 잡겠습니까? 그동안 국감장에 나와서 청문회장에 나와서 허위 진술한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법사위를 잠시 정회하고 속기할 때 다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대체 토론을 다 끝내셨습니다. 대체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오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걸 진행해 나가고요. 예,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은 오후에 2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